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바다를 수놓는 해전, 혹은 훈련받은 관군이 왜군과 맞서는 웅장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임진왜란의 모든 이야기였을까요? 국가의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임금조차 수도를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던 그 혼돈의 시기에 과연 누가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 싸웠을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미처 다 배우지 못했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진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는 단순히 나라를 지킨 애국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너진 국가의 빈자리를 채우며 백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어섰던 그들의 투쟁은 우리가 잊고 있던 진정한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아가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역사 속에서 빛나는 의병들의 이야기를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1592년 4월, 고요했던 조선의 아침을 깨운 것은 섬뜩한 칼날과 함께 밀려든 왜군의 침략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적군 앞에 조선의 관군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을 내어주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죠. 왕조는 백성을 뒤로한 채 멀리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고 온 국토는 삽시간의 전란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마을과 성곽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백성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처 없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죠. 국가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백성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전쟁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다 인해 쓰러져 버린 조선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예상치 못한 저항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의 명령도, 어떠한 조직적인 지시도 없었지만 이 땅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백성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병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손에 쥐었던 낫과 괭이를 무기 삼아 들었고 사냥꾼들은 익숙한 활과 창을 어깨에 맸습니다. 흩어진 관군의 잔해 속에서 겨우 얻은 낡은 무기들, 혹은 직접 만든 조악한 장비들이 그들의 유일한 방패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와 고향을 되찾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가 백성을 버렸을 때 백성이 스스로 국가를 지키려 일어섰던 역사적인 순간, 바로 의병의 태동이었습니다. 이 자발적인 저항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외침이었죠. 그들은 혼돈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희망의 등불을 지키기 위한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지원은커녕 오히려 외면 속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정규군처럼 잘 훈련된 병사도, 변변한 무기나 충분한 식량도 없었던 의병들에게 전쟁터는 매 순간 생사의 기로였습니다. 일본군의 조총과 예리한 칼날 앞에서 그들은 낡은 농기구를 개조하고 몽둥이를 든 채 맞서 싸워야 했으니 그야말로 맨몸으로 거대한 폭풍에 맞서는 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는 차가운 땅바닥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야 했고 굶주림은 또 다른 적이 되어 그들의 사기를 꺾으려 들었죠. 식량은 언제나 부족했고 제대로 된 보급조차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아냈습니다. 훈련받은 정규군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기존의 전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했죠. 험준한 산악 지형과 낯선 지리를 활용한 비정규전이야말로 의병들의 주특기였습니다. 그들은 좁은 산길에 매복해 적군을 기습하고 밤을 틈타적에 보급선을 끊어 숨통을 조였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의 허를 찌르는 게릴라 전술은 일본군에게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안겨주었죠.
또한 의병들은 단순히 전투만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군에 전달하는 정보전의 핵심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봉화대를 밝혀 적의 침입을 알리고 지역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도 의병들의 몫이었죠. 물론 그들 내부에도 갈등과 고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지역과 신분에서 모인 이들이기에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테고 지휘 체계의 혼란이나 전술을 둘러싼 이견도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때로는 무모한 전투로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고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온 이들에게는 매 순간 처절한 생존의 무게가 짓눌렀습니다. 전투 중 쓰러져가는 동료를 보며 얼마나 많은 의병장이 깊은 고뇌에 잠겼을까요?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함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희생 속에서도 의병들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충의와 향토에, 그리고 자주정신이라는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 사랑하는 백성과 고향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이죠.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의병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의병들의 정신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우리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훗날 조선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민중의 저항 정신으로 이어졌고 근대에는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에게 강력한 영감과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의병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국가가 백성을 버렸을 때 백성이 스스로 국가를 지키려 일어섰던 그들의 투쟁은 진정한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공동체의 힘과 용기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다면 의병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 왕조가 백성을 외면했을 때, 이름 없는 민초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 뜨거운 투쟁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위기 앞에서 국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의병들의 자발적인 봉기는 그 어떤 법이나 명령에 의해서도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고향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을 수호하겠다는 강렬한 자주정신으로 뭉쳤습니다. 신분을 넘어, 계층을 넘어 한마음으로 뭉쳐 싸웠던 그들의 연대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죠. 이러한 의병들의 희생과 용기는 단순히 전장에서의 승패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정신을 지켜낸 숭고한 정신적 승리였으니까요. 그들의 헌신은 훗날 이 땅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조선 후기 혼란 속에서 민중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며 저항했던 동학농민운동이나 일제강점기 억압 속에서 독립을 염원하며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의병정신은 강력한 영감과 사상적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의병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의 주권이 어디에 있으며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몸소 보여준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병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민의 역할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우리 안에 잠재된 공동체 정신과 용기를 일깨우기 때문이죠. 의병들의 투쟁은 결국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정신을 지켜냈던 위대한 여정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책 속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닌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상징하는 빛나는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의병들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고 불의에 맞서 용기를 낼 줄 아는 의병 정신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깊은 울림을 줍니다. 국가가 국민을 외면할 때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일어섰던 그들의 뜨거운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감동과 용기를 선사하고 있죠. 이처럼 의병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공동체의 힘과 용기를 일깨우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과 감동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의병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불멸의 유산임을 함께 되새겨보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정신이 과연 어떻게, 누구에 의해 시작되고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일어섰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의 기록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낸 놀라운 연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던 의병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 합니다. 임진왜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때 백성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놀랍게도 이 대열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죠. 양반 유생들은 붓 대신 칼을 들고 경문을 돌리며 백성들의 분노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들의 글 속에는 나라를 향한 충심과 외적을 향한 비분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경문은 마치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 주었을 겁니다. 단순히 글로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죠. 직접 의병을 조직하고 이끌며 선봉에 섰던 사대부 의병장들의 헌신은 그 자체로 백성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의병 활동은 비단 지식인 계층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은 낫과 괭이를 내려놓고 창과 칼을 잡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이웃의 안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이들이 전장에서 보여준 끈기와 용기는 실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교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죠. 승려들은 산사의 고요함을 뒤로하고 승병으로 걸기했습니다. 사명대사와 휴정대사, 즉 서산대사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들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 앞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사로 변모했습니다. 불심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과 조직력은 의병 활동에 큰 힘이 되었죠. 산속 지리에 능하고 신체 단련에 익숙했던 승려들은 일본군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을 겁니다. 심지어 당시 취하 측민으로 여겨지던 노비들까지도 의병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구하면 신분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지만 단지 그것만이 동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던 땅과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이 그들을 움직였을 겁니다. 이처럼 의병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쳤던 것이죠.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들은 각자의 향토를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각 지역에서는 고유한 의병 부대가 형성되어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곽재우 장군의 붉은 옷을 입은 의병들, 김천일 장군의 호남 의병들, 조원 장군의 충청도 의병들처럼 각 지역의 지형과 특성을 활용한 독자적인 전술로 적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대의 아래 굳건히 연대했습니다.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왕조가 제 역할을 못하던 혼돈의 시기에 의병들은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군대가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나라를 지탱하려 했던 거대한 움직임이었죠. 각 마을의 유지들은 자금을 대고 부녀자들은 식량과 물자를 나르며 후방을 지원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의병 활동의 한 부분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민중 주체의 의병 활동은 단순한 군사적 저항을 넘어 백성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자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임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정신의 가장 빛나는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의병들은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연대감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었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어렵게 조직된 의병들이 과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고 또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갔는지 그들의 군사적, 현실적 고뇌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층과 지역을 넘어 하나로 뭉쳤던 의병들의 숭고한 연대 정신을 깊이 살펴보았죠. 그들의 단결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의 불꽃이었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그렇게 어렵게 조직된 의병들이 과연 어떤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혔고 또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들의 군사적, 현실적 고뇌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마을에서 급히 모여든 백성들이 과연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았을리 만무했겠죠. 전쟁 경험이 전무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이 손에 쥔 무기라곤 농사짓던 낫과 괭이 혹은 겨우 주워 모은 화살과 창이 전부였습니다. 일본군이 가진 조총과 예리한 칼날 앞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장비였죠. 변변한 군복은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식량 사정은 또 어땠을까요? 관군의 보급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에 오직 백성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굶주림은 전투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었고 추위와 질병은 늘 의병들의 곁을 맴돌았죠.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병들은 놀라운 전술적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정규군처럼 정면 대결을 펼치기보다는 지형지물을 활용한 매복 공격과 기습 전술로 일본군을 괴롭혔습니다. 숲이 우거진 산속이나 험준한 계곡에 숨어 있다가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 공격했고 물러날 때는 신속하게 흩어져 추격을 따돌렸죠. 마치 바람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령 부대 같았다고나 할까요? 이러한 비정규전 방식은 일본군에게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안겨주며 그들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의병들은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는 데 주력했습니다. 적의 보급선은 군대의 생명줄과 같으니 이를 끊는 것은 곧 적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곡창지대를 습격하여 식량을 탈취하고 보급 물자를 실어 나르는 수송대를 공격함으로써 일본군은 항상 식량과 물자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의병들은 척후 활동을 통해 일본군의 이동 경로와 병력 규모를 파악하고 중요한 정보를 관군이나 다른 의병 부대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봉화대를 이용해 적의 움직임을 알리거나 밀서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했죠. 이는 현대전에서 정보전의 중요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의병 내부에서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의 의병장들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고 전략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일본군에게 매수되거나 회유되어 변절하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속에서도 대부분의 의병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쳐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의병이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고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꿋꿋이 싸워 나갔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이자 동시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였죠. 의병들의 처절했던 생존투쟁은 단순한 전투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국가가 백성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백성 스스로가 자신의 고향과 가족,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낡은 무기와 굶주림 속에서도 전략을 짜고 서로를 의지하며 싸웠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의병 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정신적 가치와 그것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스스로 일어섰던 의병들의 처절한 투쟁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살펴보았죠. 낡은 무기와 굶주림이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외적에 맞서 싸웠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과연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한 그들의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병들이 포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정신적 지주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함께 탐구해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의병 정신이라는 불멸의 가치 속에서 명확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병들은 단순히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군인이 아니었죠. 그들은 스스로의 양심과 굳건한 신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어선 진정한 의미의 민중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정신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충의 정신입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 한 분에게 바치는 맹목적인 충성심을 넘어섰습니다. 국가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으로서 마땅히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명분, 즉 조선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그 바탕에 굳건히 깔려 있었던 것이죠. 왕실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병들은 흩어진 백성들을 보듬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려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는 충의의 진정한 의미가 한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 전체에 대한 숭고한 헌신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향토애, 즉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의병들에게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죠. 내 삶의 터전이 외적의 발굽 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으니까요. 마을 어귀에서 낫과 괭이 같은 투박한 농기구를 들고 모여든 농민들, 산사의 종소리를 뒤로하고 칼을 든 승려들, 그리고 주인의 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선 노비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발현된 향토에는 의병 활동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추상적인 국가의 영토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일궈낸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주정신을 빼놓고 의병 정신을 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가의 통치 기능이 마비되고 관군마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 때 의병들은 결코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외부의 도움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장을 하고 스스로 조직을 꾸려 스스로 외적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는 피폐해진 백성이 더 이상 무능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이러한 자주정신은 단순한 침략에 대한 저항을 넘어 민중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병 정신은 임진왜란이라는 특정 시기에만 반짝하고 사라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뿌리를 내려 후대 조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이후에도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예를 들어 병자호란이나 조선 말기의 혼란 속에서도 의병 정신은 민중의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 숨쉬며 자발적인 저항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자긍심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얻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스스로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특히 근대 독립운동가들에게
의병 정신은 꺼지지 않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임진왜란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자주정신을 계승하며 독립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들은 의병의 역사에서 민족의 강인한 저항 정신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들의 투쟁의 정당성과 용기의 원천으로 삼았죠. 의병들의 비석과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미래를 향한 투쟁이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던 셈입니다. 결국 의병 활동은 단순히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느냐 하는 군사적 성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 정신의 깊은 뿌리가 되었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유산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후대에 전달했으니까요. 의병의 역사는 민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들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동체의 힘과 용기의 메시지로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의병들의 정신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민족의 깊은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불멸의 유산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몸으로 보여준 충의는 단순히 특정 왕조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넘어 자신들이 속한 백성들과 공동체의 안녕을 지켜내고자 하는 정의롭고 숭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역설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것이었죠. 또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보금자리인 고향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던 뜨거운 향토에는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고향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그들의 신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자주정신은 우리 민족의 DNA 속에 각인된 특별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병 정신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근대 독립운동 시기에도 수많은 애국지사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은 의병들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을 자신들의 투쟁 이념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의병들이 남긴 발자취는 단순히 적과 싸워 이긴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위기 속에서 스스로 국가의 주체가 되어 일어선 문화적, 정신적 혁명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병들이 남긴 기록과 정신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의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국가가 백성을 버리고 왕조가 도망쳤을 때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지켜냈을까요? 백성 스스로가 무기를 들고 일어나 외세에 맞섰던 의병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국민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깊은 성찰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들의 자발적인 투쟁과 숭고한 희생은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민족 자존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감정 또한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병들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혹은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의병들이 보여준 공동체의 힘과 용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과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에만 갇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며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의병들의 희생과 투쟁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안에 잠재된 공동체 의식과 용기를 일깨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백성 스스로가 떨쳐 일어나 무장을 하고 외세에 맞섰던 의병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로 깊고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그 국가를 이루는 국민이라는 이름의 주체는 어디까지 그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말이죠. 이처럼 역사 속 의병들의 발자취는 단순히 지난날의 기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전해주는 듯합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봉기와 숭고한 희생은 교과서에 나오는 단순한 영웅담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내야 할 자존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헌신과 연대란 얼마나 값진 가치를 가지는지 의병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의병들의 뜨거운 정신과 흔들림 없는 용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혹은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의병들이 보여주었던 공동체의 힘과 용기는 과거의 한 페이지에만 존재하며 박제된 유물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속한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신인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빛바랜 역사책 속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어주며 때로는 미래를 향한 올바른 나침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치열했던 투쟁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공동체 의식과 용기를 일깨우는 실로 소중하고 가슴 벅찬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처럼 과거의 기록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탐색하며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혜와 깊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역사의 물결 속에서 발견하는 숨겨진 진실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고민하고 느껴보는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